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요즘 애플페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죠. 지난 5일에 금융감독원 약관 심사를 통과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출시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법률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로 결제를 했을 때 국내 결제망이 아닌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해외 결제망을 거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결제 정보가 해외로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애플페이는 현대카드에서 단독으로 제공하는데요. 최근 현대카드가 쿠팡이나 배민 등 주요 유통기업에서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나 편의점 등 여러가지 오프라인 가맹점도 다수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NFC 단말기를 설치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는 좀 뒤떨어질 거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NFC 단말기를 보유한 가맹점의 수가 거의 5%에서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부족한 숫자죠. 그래서 이런 단말기 보급을 위해 카드사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만약 연매출이 3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에 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상 제공하는 거는 또 위법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단말기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최근 애플페이 때문에 20, 30대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나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경우 NFC 단말기를 빠르게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가게들은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가커피의 경우 본사가 6억 정도를 들여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천여 개의 매장에 NFC 단말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애플페이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걸 계기로 NFC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NFC 방식은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보안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출시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없는데 여러 소식을 종합해보면 내년 1월 출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저도 얼른 애플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소식이 또 나오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내년에 나올 아이폰에는 USB-C 포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아이폰에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iOS 17부터 서드파티 앱스토어가 허용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는 애플의 앱스토어만을 통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애플은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러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애플이 웬만하면 양보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독점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었죠. 안드로이드 쪽을 보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말고도 원스토어라든지 갤럭시 스토어와 같은 다양한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아이폰에서도 허용이 될 거라는 건데 이건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준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빅테크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법률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아마존이나 애플, 메타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와 플랫폼을 다른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이걸 위반할 시에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 정도의 어마어마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해요. 애플은 여러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부 앱스토어를 허용하는 대신 보안 인증 과정 같은 걸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이드 로딩이나 NFC 개방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내년 아이폰 15 시리즈와 함께 나오는 iOS 17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게 다 허용이 된다면 아주 다양한 앱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드파티 결제 서비스나 도어락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한 가지 걱정이 됐던 게 바로 보안이랑 프라이버시였어요. 원래 애플의 구조가 약간은 좀 폐쇄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보안에서만큼은 굉장히 압도적이었으니까요. 유럽연합이 이런 걸 법률로 제정을 하니까 애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방시킬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아이폰 SE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올 아이폰 SE4가
이제 딜레이가 되거나 아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해요. 이 소식은 밍치구역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원래 애플은 2024년에 아이폰 SE4를 출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폰 SE 3세대나 아이폰 13 미니 그리고 14 플러스와 같은 모델들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SE4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SE4 같은 경우는 풀스크린 디자인으로 바뀔 예정인데요. 최신 아이폰처럼 노치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될 수도 있고 또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SE 3세대보다는 제작 단가도 높아지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이폰 SE의 경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스마트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 딱 맞는 가격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이 포지션 자체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고 해요. 애플은 올해 판매 부진이었던 미니를 단종시킨 적도 있었죠. 그리고 플러스 모델을 새롭게 출시했는데 그마저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지션이 애매한 SE4까지 출시를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러한 이유로 애플은 SE4의 출시를 미루거나 취소한다고 외신들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갤럭시 S22의 목업이 유출되었는데요. 이미지를 보면 S23, S23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일반형과 플러스의 경우 기존의 컨투어 컷 디자인을 버리고 물방울 모양의 카메라 디자인을 채택했는데요. 울트라에서는 딱히 변동된 모습은 안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통일된 느낌이 나는데요. 기존보다는 좀 더 심플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특색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아마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출시일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는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수 있다는 조기 출시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출시 일정이 딜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사실 가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에서 S23의 가격을 책정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환율 상승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IT 제품들의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탭을 보더라도 이제 가격들이 전부 다 올라갔죠. 특히 갤럭시 S23의 경우 가격 상승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가장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이번 S23에서는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전체 물량에 다 들어갈 전망인데요. 기존에는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의 비율이 7대3 정도였다고 합니다. 엑시노스 같은 경우 이제 삼성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모든 제품에 스냅드래곤이 탑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의 가격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작 단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갤럭시 S23가 나오게 되면 아이폰 14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가격 상승이 비단 갤럭시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바로 내년에 나올 아이폰 15에도 이와 비슷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무려 $200 이상 인상이 될 거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격이 20만원 이상 올랐지만 미국 가격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요. 아이폰 15의 경우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기존과 같은 가격으로는 판매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브스에서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가격이 $1,500에서 $2,000까지 오를 수가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이름이 울트라로 바뀌게 된다고 하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프리미엄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프로보다도 더 차이를 많이 둘 것 같은데 만약 $2,000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면 이제 가격이 한화로는 거의 300만원 가까이 하는 건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아이폰이 나올 수도 있게 된 거죠. 최근 아이폰 14 일반 라인업보다 프로 라인업이 훨씬 더 잘 팔리고 있잖아요. 내년 아이폰 15의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좀 더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할 거라는 소식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소비한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셈이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지금이 애플이 아이폰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최적기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 가격이라는 게 참으로 좀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면 또 비싸다고 안 사고 또 싸면 싸다고 또 안 사는 경우가 나오죠. 아무튼 애플 제품들이 다른 타사 제품 대비 좀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엄청 더 잘 팔리잖아요. 이런 것만 봐도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애플의 가격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빠이.